평당가가 저렴한 거를 가장 많이 금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사실 생각하고요. 금매가 좋아, 금매가 좋아, 금매가 좋아. 차라리 그럴 거면 경매를 가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우선 위치가 사실 정말 독보적입니다. 삼성동 코엑스 개발을 하는 그런 호재 라인 중에 하나예요. 수인분당선하고 2호선이 이렇게 교차로 지나가는 선륜역.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 건물 가격이면 사야 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가까운 삼성동에서 정말 좋은 금매가 매각이 된 사례 2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요, 삼성동 155-16번지인데요. 매매 가격은 90억, 대지 면적은 57.14평, 연면적은 202.27평, 토지 가격은 1억 5,751만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용도 지역이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요. 용적률이 298.74% 받았습니다. 삼성동은 일반적으로 강남에서도 가장 개발 호재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는 먹자랑 사무실이 정말 적절하게 혼합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코엑스랑 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입지에 있는데요. 이 건물이 왜 좋은 금매였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위치와 가격이 정말 매력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정말 좋은 금매가 나왔다 손님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빠르게 매각이 됐는데 마음이 아팠죠. 제가 놓친 사례라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사가 생각하는 금매의 어떤 리얼한 어떤 개념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손님분들이 생각했을 때 평당가가 저렴한 거를 가장 많이 금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사실 부동산은 입지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이제 적절하게 섞였느냐가 보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위치도 좋아야 되고 가격도 적절해야 되고 두 개가 다 맞았을 때 사실 금매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매수자분들이 나는 투자를 첫 번째 목적으로 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평당가 좀 저렴한 것만 보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금매가 좋아, 금매가 좋아, 금매가 좋아. 차라리 그럴 거면 경매를 가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경매는 네. 내가 원하는 위치를 살 수는 없지만 저렴하게 사는 거는 사실 맞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가격이 단지 싼 게 아니라 사실 강남에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더군다나 입지를 고려를 하시게 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가격만 저렴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입지적으로서도 괜찮은 거, 네,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는 그 건물을 예를 들어서 90억대 사면 같은 90억대를 비교하더라도 이걸 팔고 당장 들어갈 수 없을 정도여야지 사실 입지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집사는 왜 저게 정말 좋은 금매라고 생각했을까요? 우선 위치가 사실 정말 독보적입니다. 삼성동 코엑스 개발을 하는 그런 호재 라인 중에 하나예요. 삼성동이 앞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거기에 받는 수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메인 상권은 저기 앞에 일반 상업지입니다. 하지만 거기는 워낙 가격대가 비쌉니다. 한 4,500억 이상 정도 돼야지 건물을 매입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메인 섹터가 어디냐면 저희가 있는 이 라인이 그 다음 메인 섹터입니다. 100억 이하로 건물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까운 좋은 금매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 건물 집사가 샀으면 네. 어떻게 좀 활용하거나 운용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사무실 수요는 상당히 많기는 한데 좀 건물이 깨끗한 데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들어갔을 때 안에가 상당히 깨끗했잖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엘리베이터도 네. 신식으로 교체해서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했습니다. 다만 외관이 좀 너무 맞아. 올드해요. 건물의 네. 외관이. 건물 외관을 조금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1층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 같은 소형 임차인들은 음식점을 상당히 싫어하잖아요. 1층을 저는 적정한 권리금을 주고 명도를 시킨 다음에 그쵸. 카페나 베이커리 같은 거를 넣은 다음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한 다음 외관을 이제 리모델링해서 끌어올린 뒤에 전체적인 임대료를 손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 사무실을 구하지 않고 임차인으로 좀 매물을 봤을 때도 저런 위치를 사실 상당히 많이 고려를 했었는데 깨끗한 건물이 나오지 않아서 사실 못 구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면은 충분히
충분히 수익률이 한 3% 훨씬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저 건물이 좀 저렴하게 팔린 이유는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좋은 위치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못 봤다. 차라리 저 정도 위치면 광고 효과를 조금은 했었으면 훨씬 더 높은 금액에 매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것 같아요. 조금 네. 더 시간을 두고서 주인을 찾았다면 맞아요. 좀 더 높은 가격의 오퍼가 충분히 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인수 조건이라서 뭔가 계속 가격을 깎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맡겨주시면 1층은 당연히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기 때문에 명도를 치기 어려운 건물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 건물 가격이면 사야 된다. 머뭇머뭇하다가는 물건도 그냥 날아가 버린다라고 생각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시자마자 지금 한 15억 정도 버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핫했던 좋은 금매 매각 사례로 넘어가 볼게요. 네. 주소지는 삼성동 140-12번지인데요. 팔린 지 정말 며칠 되지 않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매각은 74억에 됐고 매가 기준으로 평당 가격은 1억 5천 선에 팔린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대지는 46.83평이고 연면적은 149.18평, 용도 지역은 3종 일반 주거고요. 규모는 지하 2층서부터 지상 5층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이제 용도 지역이 제 3종 일반 주거면 대지 면적 대비 250% 정도까지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현재 용적률 상태가 274.2%여서 용적률 이득까지 본 건물이에요. 그리고 승강기도 있고요. 이 건물의 위치는 수인분당선하고 2호선이 이렇게 교차로 지나가는 선릉역 역세권 바로 초입에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문화유산인 선정릉을 바로 이렇게 전면에 보고 있는 라인에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매물이 굉장히 희소한 라인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74억에 매각이 됐잖아요. 매물 가격 선이 막 3,400억대 굉장히 큰 금액대의 건물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심지어 100억 미만, 80억 미만인 매물로 나온 거니까 굉장히 100억 미만대 건물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접근하기 좋은 금액대였다는 거고요. 시세 대비 싼 가격에 매각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좋은 금매를 보시고서도 좀 놓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좋은 정말 물건이고 내가 정말 지금 사야지 되겠다라는 결단력을 실행하지 못하셔서 그러신 건데, 대부분 처음 건물을 사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왜 건물을 사려고 하는지, 내가 그렇다면 어떤 건물을 사고 싶은지 본인만의 명확한 기준이 건물 매입에 있어서 정립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좋은 금매, 매물을 보셔도 빠르게 판단하고 매입하시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우자를 고르는 것과도 좀 비슷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내가 어떤 상대방이랑 잘 이렇게 화합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을 찾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면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건물 살 때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에 있어서도 내가 내 자신이 뭘 원하는지, 난 어떤 건물을 원하는지 이러한 정말 명확한 기준을 만드시고 하셔야 결국에는 정말 좋은 금매를 잡는 것처럼, 좋은 배우자를 찾는 것처럼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향상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같이 상담을 통해서 좀 정립을 잘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꼭 연락 주세요. 이렇게 또 좋은 금매들이 속속들이 팔려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건물 매입할 때 어떻게 하면 좀 좋은 거 좀 잘 살 수 있을까요? 솔직히 건물 가격이 떨어진다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떨어지면 사겠다 하면서도 공포에 못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는 하잖아요. 근데 네. 다들 아시다시피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라는 그런 명언이 있듯이 좋은 건물들을 찾으시려면 좋은 입지에서 먼저 찾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금리가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 상황이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풀렸다라고 얘기는 하기는 그렇죠. 어렵거든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좋은 건물들은 좀 속속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도 이제 좀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금리가 막상 하락한 이후에 건물 검토하고 매입하시게 되면 좋은 금매나 좋은 매물들이 이미 빠르게 소진되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경쟁력 있는 물건들을 좀 살펴보신다면
금리가 조금 덜 하락한 시점에서 이제 물건을 보신 다음에 조금 나중에 잔금을 치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잔금을 앞두고 있는 물건 자체도 24년 중기에 지금 저희가 거래를 했고 25년 초기에 좀 잔금을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금리 조건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여러 방법들이 있으니 그거는 저희와 한번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매입할지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삼성동에 있었던 최근 1월 되자마자 핫하게 매각됐었던 금매 매각 사례를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첫 번째 사례 사실래요? 두 번째 사례 사실래요? 뭘 선호하냐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저라면 첫 번째 사례를 매입할 것 같습니다. 저도 무조건 첫 번째 사례입니다. 직장인들의 유동 인구가 밤낮으로도 굉장히 좀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음식점들도 주변에 많고 또 사무실도 좀 많이 맞출 수 있고 그런 점들이 있어서 저는 첫 번째 사례를 선택했습니다. 100억대 미만 라인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만한 입지에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그렇죠. 아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그만큼 아까운 입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 건물은 네. 특별한 사항이 없는 이상은 계속 보유하시면서 네. 좀 더 가져가면 정말 더 좋은 매물이 될 것 같습니다.